안녕하세요. 5월 5일 CNN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미국 뉴스. 미국의 이런저런 소식을 공유합니다. 5가지로 요약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행정부에서 백신 관련 개발 감독으로 있었던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경고를 정부가 무시했다는 것과 관련하여 내부 고발자 접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유명한 의류업체죠. 제이크루가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세 번째는 에어비앤비가 직원을 25% 해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상자와 관련된 연구에서 흑인 집단이 다른 어떤 집단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를 다시 오픈하기 위한 대가로 수십만 명의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뉴스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축출된 백신 개발 부서 감독이 코로나 바이러스 경고가 무시되었다는 주장으로 내부 고발을 접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과 관련된 부서 감독인 닥터 릭 브라이슨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고가 무시되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본인이 축출되게 되었다고 화요일 주장하면서 광범위한 내부 고발자 불만을 공식적으로 접수했습니다. 브라이슨 우리 정부에 있는 뛰어난 과학자들의 의견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결정을 도출하도록 본인이 압력을 받고 있었다고 불만 접수 기자와의 통화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마스크를 포함한 중대한 공급 물자의 부족에 대해서도 긴급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 책임자에게 말했지만 돌아온 것은 회의와 놀라운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브라이트 박사는 현 행정부 백악관 무역보좌관인 피터 나바로를 포함하여 몇몇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걱정을 말했지만 심지어 바이러스가 중국 밖으로 퍼져나갈 때까지도 행정부 최고 부서에서 전반적인 조치가 부족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유명 의류업체 제이크루가 파산을 선언하였습니다. 또 세계 유명 점포도 이러한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요. 시어스, 제이스페니, 제이크루, 니먼 마커스 같은 과거 미국 거대 유통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공황과 전쟁에서도 생존할 만큼 강한 기업들로 온라인 쇼핑의 성장도 견뎌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는 극복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월요일 제이크루는 파산 신청을 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주요 유통업체 중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시어스, 제이스페니, 제이크루, 니먼 마커스는 분석가들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가장 고통받는 업체들이며 심지어 50년 만에 최저 실업률을 기록한 상황에서도 매장을 문 닫아야 했습니다. 이제 미국인의 실업급여 신청이 기록적인 상황인 지금 미국 국민들의 쇼핑 능력과 여유 이런 것들이 훨씬 감소될 것입니다. 2018년에 파산 신청을 했었던 시어스도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어비앤비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직원을 25% 해고하기로 하였다는 뉴스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볼까요? 에어비앤비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여행 산업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핵심 산업 분야를 위협하고 있으므로 직원의 25%를 해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화요일 단기 숙박 스타트업인 에어비앤비는 7,500명의 직원 중 거의 1,900명의 직원들이 세계적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생의 가장 험난한 위기를 함께 겪고 있으며 이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세계적 여행은 침체되게 되었다며 CEO 겸 코파운더인 설립자인 브라이언 체스키는 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직원인 경우에 코브라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 직원의 의료보험을 올해 말까지는 보장해 줄 것이라고 합니다. 팬데믹의 결과로 구조조정의 경제 전반을 휩쓸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리프트, 옐프, 이벤트브라이트와 같은 테크 기업들도 임금 삭감과 무급 휴가를 통해서 경비 절감을 꾀하고 있으며 우버도 일부 해고가 있을 거라는 해고 소문이 있습니다. 체스키 사장은 직원들에게 편지로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애정을 느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에어비앤비에 보여줬던 재능과 자질을 세계가 찾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참 따뜻한 면이 있는 사장인 것 같습니다. 직원들에게 이런 위로의 편지를 보내는 거 보면요. 다음번 소식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국의 다른 어떤 집단보다 흑인 집단이 더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코비드-19 사망자는 흑인 집단, 특히 시골 지역, 지하철 주변 작은 카운티 이런 데서 불균형적으로 아주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됩니다. 연구에서 4월 13일경까지 전체 카운티에서 생긴 확진자와 사망자의 평균 집계를 보면은 확진자의 경우는 26만 3,640명이고 사망자는 8,886명입니다. 평균이. 그렇지만 흑인 집단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코비드-19 확진자가 28만 3,750명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사망자도 30% 정도가 더 많은 12,748명의 사망자로 아주 높은 것으로 비례하지 않고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하면 이러한 자료들은 분석에 우리가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기저질환인 당뇨병 집단, 심장병으로 사망한 경우 뇌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다른 카운티와 비교했을 때도 흑인이라는 특성, 흑인 집단의 카운티가 의미 있는 정도로 아주 높게 나타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경제를 재개하기 위한 대가로 수십만 명의 국민 생명과 견주고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경제를 재가동하는 데 요구되는 성가신 거래 대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지기보다는 더 악화되고 있는 지금의 팬데믹 상황에서 수십만 명의 목숨과 맞바꿔야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항상 드러내지 않듯이 국가적 중요한 시기에 미국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면 지금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택 거주 명령은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와 같은 거점에서 바이러스 확산을 둔화시켰고 바이러스 진행을 꺾어 놓았지만 미리 그 경계까지 멈추도록 해오고 있지는 못합니다. 거의 한 달 동안 하루에 3만 건의 신규 확자가 계속 나오는 평평한 정체 곡선을 아직까지 미국은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CNN 뉴스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